트럼프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4명의 남성이 쿠웨이트에서 무장 충돌 끝에 체포된 작전 이후 이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화요일인 5월 12일에 이 단체는 쿠웨이트 영토에 대한 적대 행위를 벌이기 위해 부비안 섬에 침투를 시도했으나 결국 현지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쿠웨이트 군인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은 테헤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게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이 협상을 언급하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동안 그들의 요원들이 걸프만의 전략적 섬에 나타나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비밀리에 행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쿠웨이트는 이 사건을 자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간주하고 이란 대사를 소환했으며 즉각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란 정권에 요구했습니다. 메시지는 강경했습니다. 부비안 섬은 평범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섬은 걸프만에서 전략적인 위치에 있으며 군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 개발 프로젝트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중심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란이 섬, 민병대, 드론, 미사일, 고속정 등을 통해 압박을 확산시키려 하는 동안 워싱턴은 이란의 모든 실수를 무력 사용의 정당화로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이 남성들 체포는 트럼프에게 구체적 사실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란의 위협에 대한 수사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국 영토에서 현지 당국이 지목한 자백과 체포된 요원들 그리고 부상당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변명을 만들 필요 없이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이 이미 파악한 이란 목표물의 약 25%에 달하는 곳까지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조용히 행동하려 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6명의 대원이 침투를 시도했으며 4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 그룹은 보트를 타고 도착해 평범한 해상 활동으로 위장해 공격 임무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식은 이 지역 이란 작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공식적인 흔적은 거의 없고 비공식 대리 세력의 사용, 정치적 부인, 그리고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계획이 체포와 공개적인 외교적 항의로 끝났습니다. 이 첩자들에게 드리워진 의혹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이 단순한 정찰 활동뿐만 아니라 쿠웨이트나 다른 인접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협상의 수단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여러 차례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대리인, 민병대, 외부 세포 조직 또는 고용된 범죄자들을 통해 행동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한 뒤 혼란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 자체가 2026년 3월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요원이 테러와 청부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암살을 조직하고 문서를 훔치기 위해 파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였습니다. 2024년 같은 미국 법무부는 이란 요원이 도널드 트럼프와 뉴욕에서 정권을 비판한 이란 시민을 감시하고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아제르바이잔 당국도 쿠드스군과 연계된 계획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현지 범죄자들을 이용해 랍비를 암살하고 이란이 작전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인물들이 쿠웨이트의 전략적 섬의 침투와 적대 행위 혐의로 나타났을 때 트럼프는 테헤란을 강경하게 압박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 정권은 단순히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포를 조성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포 사건의 지역적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 공격을 감행했으며 라반섬의 정유소를 공격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보도되었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모든 내용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걸프 일부 국가들이 이제 테헤란에 불만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록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않아도 직접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이란의 작전적 고립을 드러내 이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테헤란은 미사일, 드론, 민병대, 사보타주로 이웃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응하고 요원들을 체포하고 대사를 소환하며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란 시설을 공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미국의 공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란 항공기가 이란 밖, 심지어 파키스탄의 기지로 이동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 중재자에게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침착함을 요구하면서도 테헤란이 중재자를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이란을 둘러싼 외교의 일부가 정권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이란의 미국 대형 선박 공격에 대해 언급한 발언 역시 백악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100발이 넘는 미사일, 이 미국 선박을 향해 발사됐지만 모두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어를 담당한 군인들이 경로를 계산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요격 발사를 승인하는 데 몇 초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전략적 선박의 파괴와 많은 군인들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첩보 작전들이 종종 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치적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1960년 미국의 정찰기 U-2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었을 때 외교적 위기가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가 미국의 활동이 자국 영토에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로 쿠웨이트는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요원들이 자국 섬에 침입해 적대 행위를 준비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이란이 간첩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 행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피고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증거는 논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추상적인 의심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요원들이 체포되는 것이 강력한 대응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적인 정권이 지원하는 침투와 세포 조직을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보호와 지역 협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자국 영토에서 외국의 작전 사례가 발생한 후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관을 추방했으며 정보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이 동맹국들이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뭉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란은 공허한 호소에는 물러서지 않으며 힘과 대가, 고립을 느낄 때만 물러섭니다. 혁명 수비대는 은밀한 침투에 베팅했지만 오히려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테헤란이 휴전을 말하는 동안 이란은 이웃 국가의 영토로 요원을 파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정권의 정치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입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